2017년 1월 4일 오전 6시 50분경 119로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들어옵니다. 화재가 난 곳은 군산의 한 시골 마을에 있는 도로였고요.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이 불타고 있는 차량을 보고 신고를 한 거였는데요. 이 불길이 상당히 컸습니다. 시골 도로에 갑자기 불이 나요? 어? 지금 불길이에요? 이 번쩍거리는 지금 불이죠? 어머. 불이 크게 붙은 것 같은데? 요 구조자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내에 요 구조자 있는지 확인 바람. 이게 고꾸라진 거죠? 밑에 무슨 수로 같은 데 빠진 것 같은데? 네. 아, 빠졌네. 달리다가. 아, 근데 이게 저주행하다가 이렇게 그냥 빠진 게 아니라 뭔가 속도가 있으니까 충격으로 불이 났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빨리 달렸으면 불까지 났을까요? 그러게. 아까 경찰이 무전할 때 보니까 커브가 심한 곳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음주운전인가? 그러니까요. 아니면 아까 전에 그 사고 난 게 1월이라고 했으니까 빙판길에서 뭐 블랙아이스 때문에 뭐 미끄러졌나? 블랙아이스 때문에 미끄러질 수도 있지. 운전자는요? 운전자는 안타깝게도 사망한 상황이었습니다. 전신이 새까맣게 타버려서 아우. 여성이라는 것만 알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쩌다 사고가 났는지는 밝혀졌나요? 보셨다시피 겨울이라 해가 늦게 떠서 깜깜했고요. 그날 안개도 껴 있었다고 합니다. 노면도 살짝 얼어붙어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처음엔 새벽에 벌어진 빙판길 사고로 추정이 됐는데요. 교통사고 조사기에 있던 경찰이 화재 진압 후에 차량 앞, 보닛과 범퍼 상태를 보고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아, 보닛이랑 범퍼를 보고요? 아, 아까 우리가 봤었는데 뭐가 있었나요? 아까 이렇게 빠져 있는 건 제가 봤는데 열려 있는 거 말고는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범퍼도 괜찮은데? 폭발한 거 치고는 좀 생각보다 좀 멀쩡하다? 네, 맞습니다. 보닛이 열려 있는 것도 화재 진압 때문에 열어둔 거지 추락해서 열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폭발할 정도로 충돌이 없었던 거죠. 그래, 낭떠러지 같지는 않다. 이게 깊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본닛이랑 범퍼가 멀쩡했다면 과속한 것은 아니란 거네. 그치. 과속을 하면 저 정도면 어떻게 찌그러지든 파손이 돼야 되는데 멀쩡해 보이고. 과속했으면 붕 떴다가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불이 났다는 거예요? 대부분 운행 중 차량 화재는 엔진에서 불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많이 타 있어야 하는데 그 엔진보다 오히려 차량 내부, 특히 운전석이 가장 많이 타 있던 걸로 보아서 불이 운전석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아, 엔진이나. 운전석이 가장 많이 탔다. 아, 그러면 누군가가 운전석 일부러 불을 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았죠. 무엇보다 사고라면 기어가 주행으로 돼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후진으로 돼 있었습니다. 어머? 기어가 후진이면 사고가 아니지. 후진으로 돼 있었다고? 후진으로 저기를 갈 수가 저렇게 될 수가 없지 않아요? 피해자가 후진으로 기어를 넣을 수 있는 정신이라면 빠져나왔겠죠. 그럼 누군가가 농수로에 차를 박아놓고 운전석에 앉힌 후에 불을 의도적으로 질렀다? 그러니까 운전석에 일부러 앉혔다는 거는 사고로 유장하기 위해서 그랬을 것 같은데. 혹시 사망한 분의 신원은 파악이 됐나요? 시신이 불에 타서 지문으로는 확인이 어려웠고요. 차적 조회를 해보니 소유주가
현장에서 약 5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파트에 거주 중인 50대 중반의 남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망한 분은 여성이었는데 남성이요? 차주가? 아니, 그러면은 차주는 뭐라고 하던가요? 수사팀이 차주에게 연락을 해보니 남성이 잠에서 덜 깬 목소리로 받았다고 합니다. 차주는 맞는데 주로 아내가 타고 다닌다고 했고요.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했더니 얘기를 듣자마자 통곡했다고 합니다. 경찰들이 집으로 가서 남편을 직접 만났는데 정말 세상이 끝난 듯이 절규했다고 하고요. 사망자가 정말로 차주의 아내가 맞았나요? 시신의 DNA와 아내가 평소에 썼던 칫솔에서 채취한 DNA를 비교해 본 결과 일치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아내가 맞았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새벽에 어디를 가다가 누굴 만났길래 그런 봉변을 당했을까요? 그러니까요. 남편은 언제 아내를 마지막으로 봤다고 하던가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 함께 있었다고 했습니다. 새벽 4시 30분에 아내와 함께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를 드렸다고 했고요. 기도가 끝난 후 자신의 형이 하는 하우스에 냉이를 캐러 가겠다고 하면서 자신을 먼저 집 앞에 내려줬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6시쯤이었다고 했고요. 당일날 새벽 기도를 갔다 온 후라고요? 화재 신고가 들어온 게 6시 50분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과 50분 전까지만 해도 남편이랑 같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시신이 많이 타긴 했지만 부검한 결과가 뭐 나온 게 있나요? 유족의 동의를 받고 부검을 진행했는데요. 정확한 사인이 나오지 않았지만 화재가 발생하기 전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기도에서 매가 발견되지 않았던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미 살해를 하고 교통사고로 위장을 하기 위해서 차에다가 불을 지른 거네요. 새벽 시간이기도 하고 어두웠을 테니까 혼자 있는 여성을 노린 범죄였던 건가?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어디 몰래 유기를 한다고는 할 텐데 저거를 교통사고로 위장한 게 좀 걸리거든요. 그러네. 거기다가 불까지 저렇게 크게 지르면서 시신까지 훼손을 했고요.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수사팀은 사고 지점 인근 CCTV를 수거해 사고 직전에 차량이 지나가는 장면을 찾아내는데요. 화질이 좋지 않아서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 보이진 않았지만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남성으로 추정합니다. 응? 남자요?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다? 아, 근데 그것만으로는 범인을 단정하고 잡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수사팀은 아내 친정 식구들부터 만나봅니다.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남성이 혹시 남편이 모르는 남성일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우선 부부 관계부터 확인을 해보는데요. 결혼한 지 17년쯤 됐고 둘 사이에 자녀도 있다고 했다는데요. 한 가지 안타까웠던 건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기 시작한 게 2년 전쯤인데 그 무렵 남편이 대장암에 걸려 큰 수술을 받았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그 후 지금까지 경기도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한 달에 한 번 집에 내려왔었다고 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왔었는데 그날 하필 이런 끔찍한 사고가 났다. 오. 혹시 그 운전한 남성에 대한 건요? 알지 못했습니다. 부부 사이가 평소에도 좋았고 남편이 수술받은 후로는 한 달에 한 번 봤기 때문에 다투는 일도 없었다고 했고요. 아내의 가족이나 지인들 모두 사망한 분에 대해 조용하고 심성이 고와서 누군가에게 원한을 살 만한 사람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남자가 있는 것 같진 않은데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도 잘 이겨내셨던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깝네요. 안타깝다.
가게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 사건이 돈 문제가 얽혀 있는 건 아니겠죠? 아내의 통신 내역, 금융거래 내역에서도 특별히 나온 건 없었습니다. 한 가지 좀 의아했던 게 있긴 했는데 이 가족이 한 달에 보험료를 100만 원 넘게 내고 있더라고요. 보험료만 100만 원 넘게? 또 이러면 아, 이거 제발 이러면 아니었으면 좋겠다. 제발. 아니 남편 병원비 내는 것도 빠듯할 텐데 그렇게 보험료를 많이 냈다고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가족들의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해 봤는데 부부와 자식 명의로 많은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사망하면서 남편이 받는 보험금은 2억 4천만 원 정도였고요. 대부분 2년 전 그 남편이 대장암 수술을 받은 후에 가입한 거였습니다. 아, 남편이 대장암 수술 받은 후에 그러면 가족 중에 누가 크게 아프면 걱정될 만도 하죠. 네. 아 근데 누가 그랬을까요? 아까 남편의 형이 한다는 하우스에 냉이 캐러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게요. 남편을 집에 데려다주고 화재가 나기까지는 딱 50분 사이인데 냉이 캐고 돌아올 때 일이 벌어진 것 같진 않거든요. 너무 촉박해요 그거는. 근데 남편 형이 아내분을 봤다고 하던가요? 아닙니다. 그날 아내는 하우스에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냉이 캐러 가기 전에 그 50분 사이에 범인한테 당한 건데. 아 그냥 그 부부가 새벽기도 갔다고 했는데 그럼 교회 사람들도 부부를 봤겠죠? 네, 교회 사람들도 봤다고 했습니다. 새벽 기도가 끝난 후 부부가 차를 타고 갔다고 했고요. 교회 CCTV에도 남편이 말한 시각에 부부가 찍혀 있었습니다. 남편 진술대로 교회를 갔던 것도 맞고. 아내가 남편을 집에 내려준 게 6시라고 했으니 시간도 얼추 맞는 것 같은데. 네. 그럼 아내가 남편을 집에 내려주고 그 직후부터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수사팀이 부부가 사는 아파트 CCTV를 돌려보기 시작했는데요. 이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들이 하나둘씩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이야, 아파트 CCTV를 보고. 그렇지. 왜요? 뭐가 찍혀 있었나요? 아무것도 찍힌 게 없었습니다. 찍힌 게 없어요? 6시에 아내가 남편을 내려줬다면서요. 그럼 그게 안 찍혔다는 얘기예요? 아니, 아까 전에 그 차주가 누군지 확인할 때 자다 깬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또 통곡을 했다고 그랬고. 네, 집 안에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럼 남편은 그럼 언제 집에 간 건데요? 차량 화재 신고가 접수되고 10분 뒤인 오전 7시였습니다. 에? 6시가 아니라 7시요? 더 이상했던 건 아내가 데려다 줬다던 남편이 웬 흰색 SUV 차량을 본인이 직접 운전해서 아파트로 들어왔던 거죠. 번호판을 조회해보니 흰색 SUV는 아내 명의로 된 차였다고 하고요. 아내 차를요? 그건 남편이 지금 거짓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자다 깬 목소리였다고 했으니까 연기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오열한 것도 그렇고 지금은 남편이 범인일 수 있다는 건데 바로 잡았어요?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우선 남편이 아침에 흰색 SUV를 끌고 아파트로 들어왔다면 분명 나갈 때도 같은 차를 몰고 나갔을 것으로 보고 역으로 CCTV를 돌려봤는데요. 신고가 들어오기 약 5시간 전인 오전 1시 54분에 나간 게 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1시간 후인 2시 53분에 남편이 다시 아파트로 돌아오긴 했는데 끌고 간 차는 어디에 뒀는지 걸어서 들어왔다고 하고요. 새벽에 이미 한 번 나갔다 왔다는 거예요? 차를 몰고 나갔다가 올 때는 걸어 들어왔다. 그럼 차를 어딘가에는 주차를 했을 텐데 어디에 두고 왔다는 걸까요?
그래서 남편이 흰색 SUV를 몰고 어디로 가는지 쭉 쫓아보기로 합니다. 밤이라 추적이 힘들 줄 알았는데 마침 라이트가 하나 고장나 있어서 외눈박이로 한쪽 라이트만 켜진 그 차량만 쫓아가면 됐다고 하는데요. 그 차가 점점 사건 현장 방향으로 가더랍니다. 아, 거길 왜 가? 아, 아내를 살해할 장소를 뭐 사전 답사하려고 가보는 거야? 아마 사전 답사는 필요 없었을 겁니다. 거기가 남편이 태어난 마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 차가 사고 현장에서 멈추지 않고 그대로 쭉 지나쳐서 600m 떨어진 농로에 섰다고 합니다. 설마 아내를 죽이고 그 차로 돌아올 생각이었던 건가요? 야, 그렇게까지 계획을 세웠다고? 야, 근데 그래도 일단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범인 머릿속에서는 그런 시나리오가 완벽해 보였을지는 몰라도 이후에 택시를 2번이나 갈아타고 집으로 돌아온 것까지 다 잡혔습니다. 방화 직후 6시 50분 무렵 다시 흰색 SUV를 타고 집으로 간 것까지 다 확인됐고요. 피해자는 마음에 걸리는 게 다른 여자가 생겼거나 아니면 이제 보험을 너무 많이 납부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아내를 죽이려고 2년 전부터 이걸 계획하고 준비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런데도 아내는 교회에서 남편을 위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사람들 진술에 한 가지 의심쩍은 게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안타까워서 어떡해. 참 좋으신 분이었는데 남편분 치료비에 병원비에 정말 많이 힘들었을 텐데 티 하나 내지 않았거든요. 매일 새벽같이 와서 남편 빨리 나으라고 기도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얼마 전에는 남편분이랑 같이 교회 나올 수 있게 됐다고 자랑도 하셨거든요. 늘 남편 걱정뿐이었어요. 아, 그래, 맞다. 그 남편분이 무슨 게임을 좀 했는지 어느 날은 게임 좀 그만하게 이런 얘기는 좀 못 들은 걸로 하시고 아무튼 기도 제목에 항상 남편이 있었어요. 게임? 아까 50대 중반이라고 하지 않았나? 예. 50대 중반에 게임을? 근데 게임을 그만하게 해달라고 기도까지 했다. 오죽했으면 기도를 했겠습니까? 게임. 야, 갑자기 다니지도 않던 교회를 나온다고 했던 것도 계획이었던 건가? 무섭다. 아내는 그것도 모르고 좋아했던 거네요. 같이 기도할 수 있다고. 아니 근데 요양병원에서 치료 중인 남편이 아무리 계획을 했다 쳐도 사람 목숨을 그것도 17년을 같이 살고 자식까지 있는데 아내를 살인할 수 있을까요? 23년 전이죠. 그러니까 부부가 결혼하기 약 5년 전쯤인 1994년 남편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1994년. 그러니까 뭔가 사고 친 것 같은데요? 뉴스에 나왔다고요? 뉴스에 보도했다고 하니까. 공기총을 들고 농협에 침입해서 공기총 4발을 천정에 쏜 뒤 540만 원이 든 금고를 빼앗아 달아났던 33살 최 씨를 붙잡아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야? 은행을 털었어? 어머머. 은행을 아주 난장판으로 만들어놨네. 은행을 털었네. 야, 총 2자로 생긴 거야? 어머, 저 남자가 남편이라는 거예요? 예. 남편에게 강도 상해 전과가 있었습니다. 당시 540만 원을 들고 달아났다가 잡혀서 징역 3년 6개월을 살다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아내 만나서 결혼을 했던 거네. 그 남편을 잡았나요? 남편은 아내의 장례를 치른 후에 경기도에 있는 요양병원에 다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수사팀이 병원을 급습했는데 남편이 없었다고 했고요. 휴대전화 위치 추적 결과
요양병원 근처에 있는 걸로 확인이 돼서 혹시나 하고 인근 PC방을 모조리 수색했는데 성인 PC방에서 포커 게임을 하고 있는 남편을 찾아냅니다. 에라이. 그 자리에서 바로 검거했고요. 야, 야, 정말 게임 중독은 정말 아내를 죽여놓고 포커 게임을 하고 있냐 PC방에서? 말이 돼? 그러니까 남편이 한다는 게임이 도박이었던 거죠. 도박 중독이었던 거죠. 그동안 병원에 있었던 것도 도박하려고 했었던 거야, 그러면? 아니 아내분은 그 자기 병원비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 남편은 도박이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자백 안 했죠? 당연히 안 합니다. 몸도 아프고 아내까지 죽어서 서러운데 어떻게 자기를 범인으로 모냐면서 강하게 부인합니다. 아니, 몸 아픈 사람이 PC방에서 도박한다는 건 말이 되고? CCTV에 떡하니 있는데 언제까지 부인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야? 아 참. 이유가 뭐였어요? 아내가 자기 형제들 욕을 해서 화가 나서 죽였다고 주장합니다. 핑계도 가지가지다. 그냥 딱 들어도 이것 때문에 살해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럼 범행 동기 이거 아닐 것 같은데 진짜 이유가 뭡니까? 왜 그랬답니까? 피의자의 신문 4회차 만에 꺼낸 범행 동기가 위장 이혼을 안 해줘서 죽였다라고 털어놓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7년을 같이 산 아내를 살해한 이유가 위장 이혼을 안 해줘서? 아니, 위장 이혼은 왜 하려고 했던 건데요? 위장 이혼으로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려고 했는데 아내가 거부하자 화가 나서 죽였다. 차를 농수로에 빠뜨리는 건 맞는데 불은 자신이 지는 게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아니 차만 빠뜨리고 불을 지르지 않았다는 게 말이 돼 지금? 기초생활수급비가 필요한 게 아니라 도박할 돈이 필요한데 그 구멍이 기초수급자고 그러려면 위장 이혼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초수급비로 PC방 가서 도박하려고. 도박하려고. 아주 그냥. 네, 남편은 계속해서 우발적인 살인을 주장했지만 범행 이틀 전 병원에서 군산으로 오는 길에 휘발유를 구입한 사실을 형사들이 찾아냅니다. 결국 8차 신문에서 차에 불을 낸 사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요. 교통사고에 화재까지 하면 실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2억 4천이 아니고 5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화재까지 발생. 그래서 불 지른 거네. 보험금 때문이었네, 그러니까. 죄값은요? 징역 30년 받습니다. 재판 중에 형량을 줄여보려고 형사들의 강압 수사가 있었다. 차에 불을 지르진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고 생각했는지 2심 때는 아내 곁으로 가서 직접 사죄할 수 있게 사형을 시켜달라고 눈물을 짭니다. 그냥 왜 그랬냐? 즐겨봐 이 채널.